강희윤을 다시 만나서 보니 조금 전보다 안정되기는커녕 더 불안해 보인다. 여태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듯 베개를 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표정을 자세히 볼 수가 없다. 그녀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짓말은 그야말로 그녀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이나 다름없다. 강혜윤 씨, 심소희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이 여진우와 공모해서 와인에 독을 넣어 심소희를 살해했죠. 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윤노아의 말에 강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나조차도 윤노아의 차갑고 진지한 모습에 깜빡 속아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그가 강혜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 와인은 분명 내가 버렸는데 어째서 독이 든 와인이 돼서 그걸 심 대표님이 마신 거예요? 저도 아니고 여진우 씨도 아니에요. 범인은 유신우 본부장 아닌가요? 버렸다고요? 그럼 로마네 꽁티를 어디에 버리셨죠? 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강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강혜윤 씨, 당신이 여진우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았던 건 그와 심소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당신에게 그 둘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으니 언론의 괴롭힘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살인사건에도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여진우의 팬이니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신뢰하고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진우 씨는 현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숨기겠습니까? 위증은 불법입니다. 강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티슈를 뽑아 건네지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노아는 언제부터 강혜윤이 여진우의 팬인 걸 알아챈 걸까? 내가 강혜윤과 심소희 모두 여진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냈을 때부터였을까? 내 아이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라니. 그런 감정은 팬 정도는 돼야 느낄 수 있는 거겠지. 만약 상대를 짝사랑하는 거라면 아무리 포기하고 행복을 빌어준다고 해도 쉽게 잊을 순 없을 거야. 그 와인은 어제 심 대표님 대신 초콜릿을 갖다 놓으려 했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진우 씨를 봤어요. 여진우 씨, 결국 오셨네요. 잘 됐어요. 혜윤 씨, 당신이었군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던 여진우가 손을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진다. 대표님 방엔 무알콜 음료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와인은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바에서 가져왔어요. 요즘 약 드시잖아요. 금주하셔야죠. 그 술은 드시지 마세요. 대표님이 보면 걱정하시겠어요. 심 대표는 아마 공개 연애하라고 협박할 때나 날 생각할걸요. 가끔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요. 한 잔도 안 돼요. 이 술 제가 압수할게요. 강혜윤은 여진우보다 한 발 먼저 탁자 위에 와인병을 낚아채 몸 뒤로 숨긴다. 술 내려놓으세요. 정 마시고 싶으면 이 위스키 초콜릿이라도 드세요. 화인그룹의 유신우 본부장님이 신 대표님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맛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신 대표님도 방금 하나 드셨거든요. 소희가 다른 남자가 준 초콜릿을 먹었다고요? 파티에서 체면은 세워줘야죠. 하물며 화인그룹인걸요?
그리고 유신호 본부장님이라면 이미 가셨으니까 질투는 그만하세요. 그럼 전 신 대표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초콜릿 녹으니까 안 드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대표님한테 여진우 씨가 이미 도착하셨으니 파티가 끝나는 대로 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 방을 나선 후에야 연회장에 술병을 들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수거실을 지나갈 때 그게 그냥 평범한 와인인 줄 알고 쓰레기차에 봉투에 버렸어요. 형사님! 지금 당장 호텔에 연락해서 모든 쓰레기차를 수색하라고 하세요! 난 문 밖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형사 한 명을 붙잡는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어제 당직이었던 종업원들도 다 불러서 누가 로마네 꽁트를 가져갔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 와인병에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누가 잘못 마시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거라고요. 갑자기 따뜻한 손 하나가 내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진정시킨다. 심호흡하고 긴장 풀어요. 귓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린다. 윤노하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마법이 있는 것만 같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절 믿어요. 누군가 그 와인을 주었다면 아마 가져가서 팔 생각이겠죠. 로마네 콩티의 가격은 무려 평범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이니까요. 제 추측으론 그 와인은 아직 어떤 직원 집에서 좋은 값에 팔리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라야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강희윤에게 돌아온다. 난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질문을 이어나간다. 강희윤 씨,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여진우 씨와 심수희 씨는 사귀는 사이였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 둘은 부부 사이예요. 이미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부부 사이라고요? 하지만 다들 그 두 사람이 미혼인 줄 아는데. 여진우 씨는 지금 한창 인기 상승기거든요. 게다가 여성 팬이 대부분이라 결혼을 했어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혼한 사실을 파파라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진우 씨 나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심수희 씨와 결혼한 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겠네요.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해서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럼 심소희 씨가 여진우 씨에게 공개 연애를 하라고 협박한 건 어떻게 된 일이죠? 대표님은 엄청난 커리어 우먼이긴 하지만 연애할 땐 항상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밀 결혼이라 평소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진우 씨는 촬영 때문에 항상 타지에 가 있으니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항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었죠. 하지만 대표님은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계속 관계를 공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여진우 씨 작품들이 데이트를 치고 스캔들 기사도 많아져서 대표님은 점점 더 불안해하셨어요. 전에 왜 심소희 씨가 절대 결혼을 빌미로 노이즈 마케팅할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하셨는지 알겠네요. 맞아요. 대표님은 여진우 씨를 엄청 아끼셨고 연예계의 각종 찌라시들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럼 두 사람은 매번 이렇게 호텔에서 몰래 만났나요? 호텔 예약은 심소희 씨가 직접 강희윤 씨한테 맡겨왔고요. 네, 직접 맡기셨어요. 마침 여진우 씨도 이틀 동안 휴식이어서 대표님이 여진우 씨를 미림씨로 부르셨어요. 여진우 씨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던 건 뭐죠? 요즘 약 드시잖아요. 금주하셔야죠. 그 술은 드시지 마세요. 대표님이 보면 걱정하시겠어요. 신 대표는 아마
공개 연애하라고 협박할 때나 날 생각할걸요. 그건 사실 요즘 여진우 씨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해요. 대표님은 그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리적인 문제라도 생길까봐 개인 병원에도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가 생각난다. 사진에 여진우와 같이 찍힌 여자가 바로 심소희였다. 의사는 여진우 씨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고 그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금주를 권했어요. 자세한 진단 보고서는 대표님도 어제 받으셨어요. 그 병원은 보안도 나쁘고 검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네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곳이군요. 사실 그 파파라치들은 대표님이 부른 거예요. 그럼 여진우 씨가 폭로하게끔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네, 여진우 씨는 이 일로 대표님과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진우 씨가 약속대로 호텔로 오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강혜윤의 진술을 들어보니 여진우의 살해 동기가 더 명확해졌다. 심소희가 결혼 사실을 공개하도록 여진우를 압박한 게 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심소희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생긴 비극이다. 윤 선생님이 이기셨네요. 강혜윤은 공범이 아니란 게 밝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이 든 술을 버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의 의문점을 풀어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강혜윤 씨가 직접 해주셔야겠군요. 또 물어볼 게 있으신가요? 실례지만 아까 분명 심 대표님이 대우를 후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의상을 입고 파티에 참석하신 거죠? 사실 예전엔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진우 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파파라치와 사생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생팬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걸 낙으로 삼는 열혈 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 실제로 여진우 씨와 심 대표님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 대표님이 이 기회에 아예 결혼을 공개해서 여진우 씨를 곤란하게 할까봐 대표님한테는 차마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진우 씨에게 더 큰 부담을 줄까봐 이쪽에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 돈으로 그 사진과 영상들을 다 사버렸죠. 여진우 씨의 진정한 팬이시네요. 여진우 씨도 건강하셨을 땐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작품도 좋고 성격도 정말 긍정적이셨죠. 그가 없었다면 전 지금처럼 잘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5년) 전 자신의 그림이 길에 떨어진 줄도 모른 채 강혜윤은 화판을 들고 넋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공원을 걷고 있다. 떨어진 그림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조깅 중이던 여진우 발밑에 멈춘다. 저기요, 이 그림 주인이시죠? 강혜윤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어간다. 여진우가 그림을 들고 그녀를 쫓아가서 보니 두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다. 저기, 이 그림 왜 그러세요? 제 그림 맞아요. 근데 그냥 버리려고요. 강혜윤은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크게 놀란다. 여진우? 그렇게 쉽게 알아볼 줄은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야겠네요. 작년에 오디션 프로에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팬이에요. 정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고 있어요. 벌써 16곳 넘게 지원했는데 모두 제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대요. 역시 전 디자이너가 될 재능이 없나 봐요. 여진우가 강혜은의 그림을 자세히 살핀다. 이거 여성 트렌치 코트죠? 전 독립적인 오피스 우먼의 품격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좋은데요? 아직 그쪽의 재능을 몰라본 회사만 16곳이나 지원한 거죠. 17번째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루에 스크린 테스트 7, 8번을 해도 대사도 몇 줄 없는 조연 역할을 맡을 때도 많고 아예 아무 역할도 못 맡을 때도 있어요. 인기가 이렇게 없는데도 아직 연예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진우 씨는 연기도 잘하시는걸요? 작년에 하셨던 작품들 다 봤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역할도 생동감 넘치던데요? 인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 제가 언젠간 실력파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쪽도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진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17번째로 지원했던 회사에 붙었어요. 바로 당시에 갓 설립되었던 비너스 패션이었죠. 이번 패션위크의 디자인은 심 대표님이 주도하셨지만 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대상을 탄 건 제 공로도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여진우 씨의 격려가 없었다면 전 아마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진우 씨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여진우 씨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5년 전의 여진우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제가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다 막은 건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대표님이랑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동양의 철학에선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죠. 피해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진우를 올감했고 여진우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한 팬들의 지나친 환상에도 보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심소희 씨와 팬들이 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는 여진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피해자가 고용한 파파라치들은 그 마지막 한계를 무너뜨렸을 뿐이고요. 뭐 당연히 여진우 씨를 쫓던 파파라치와 사생팬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지만요. 그들은 이익만을 꾀하는 흡혈귀들일 뿐이에요. 방 안의 순간 정적이 흐른다. 잠시 후 강혜윤이 윤노아에게 질문한다. 윤 선생님, 제가 여진우 씨의 팬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윤노아가 나를 가리키며 살짝 웃는다. 전에 변호사님이 심소희 씨 비서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은 거짓말을 했죠. 다른 거짓말들이 모두 여진우 씨와 연관이 있었으니 이 거짓말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여진우 씨와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심소희 씨가 비서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여진우와의 결혼 소식이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아마 그녀 옆에 있던 두 비서 모두 입이 무겁지 않은 타입이었겠죠. 네. 심 대표님이 연애하실 때 여진우 씨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긴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해고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절대 비밀을 폭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확신은 절대 당신의 충성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폭로해도
그녀에겐 손해될 게 없으니까요. 당신이 그 비밀을 지켰던 건 여진우 씨를 아끼기 때문이죠. 여진우를 아끼지만 심소희의 질투를 사지 않는 건 이성적인 팬들 뿐이겠죠. 저도 당신이 팬덤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듣고 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팬덤 문화를 잘 모르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사전 조사를 확실히 하고 오셨나 봐요. 전 용의자가 아니에요. 여진우가 놓고 간 물건이 있는지 보러 온 것뿐이에요. 갑자기 문 밖이 소란스러워진다. 못 들어가면 됐어. 가면 될 거 아니야. 황급히 나갔다가 뜻밖의 수확을 얻는다.